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방증 혹은 기억력 감퇴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예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뭔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지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와서 자기가 과거에 한 뼈아픈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게 되겠습니까? 병원에 있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 아버지가 요즘 치매가 걸린 것 같아요. 자꾸 한 말을 똑같이 하고 방금 집에 오셨는데 가야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도 요즘에 물건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은데 혹시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린 게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가 치매 유전자가 있어서 저도 치매기가 있는 게 아니냐고 제 환자들이 요즘 저한테 치매 검사를 의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너무 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공부할 것 많고 시험에서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자꾸 봐도 까먹게 되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혹시 기억력 좋아지게 하는 그런 보조제가 있습니까?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까? 비타민 B를 많이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멜라토닌을 먹어야 됩니까? 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히 제가 추천해 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한국에서 엄청난 지금 그 식품 보조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그 산에 가면 왜 그 천마라고 왜 그런 약초 그 기억나시죠?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번에 천마 복합 추출물을 통해 가지고 기억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보조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관한 임상 논문들이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리뷰해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식품 보조제가 이 정도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게 지금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연세대 중앙연구소와 온누리 HNC 공동 개발한 천마 등 복합 추출물 HX1062이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한국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정말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오늘 제가 논문 리뷰를 할 거고요. 이 논문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그 뇌에서 인지력 및 기억력이 어떻게 해서 이 뇌에서 그것이 형성이 되는지에 관한 신경 생리학적인 기전을 아울러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현재 치매 환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네페질이라는 약물의 그 양리학적 원리까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강의는 제조업체의 지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드리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력,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한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것은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자, 아세틸콜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이게 바로 그 화학적 구조예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각성하고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왜 생길까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설이 바로 콜린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를 보니까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감소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억력 장애가 온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러한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 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인 바로 도네페질이라는 약물이 바로 아세틸콜린을 증가시켜주는 약물로 나와 있고, 그것이 지금 미국 식약청에서 승인이 나와서 제가 환자들에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이한 이 뇌의 구조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히포캠푸스예요. 히포캠푸스가 뭐냐?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히포캠푸스. 인지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 이것이 우리 뇌의 그 양쪽 축두엽의 안쪽에 가면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렇게 길다란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컴퓨터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뇌의 램하고 하드디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히포캠푸스예요. 여러분, 아무리 CPU가 좋아도 램하고 하드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이 히포캠푸스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세틸콜린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히포캠푸스에 아세틸콜린을 공급해주는 신경세포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뇌를 보면요, 뇌 앞쪽에서 약간 바닥에 있는 거, 이걸 보고 basal forebrain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바닥 앞뇌 혹은 기초 전뇌, basal forebrain.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안에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신경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핵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 핵이 있는데 이 핵에서 그 신경세포가 있죠. 거기서 축삭이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웠죠. 신경세포 그 바디가 있으면 그 몸통에서 그 가지 같은 게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길다란 가지가. 그걸 축삭이라고 해요. 영어로 엑손이라고 그러죠. 그 엑손이, 자 보세요. 전 뇌의 되뇌피질로 다 가고 있고 해마에도 가고 있어요. 해마만 가는 게 아니고 전 뇌에다가 아세틸콜린을 공급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 되뇌피질에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고 해마에도 당연히 부족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세틸콜린은요, 기억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되뇌피질을 딱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사람을 웨이크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치매 환자들 보면은요, 거의 잠을 자는 것 같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구분이 안 가요. 왜냐? 되뇌피질이 활동을 안 해요. 아세틸콜린을 공급하는 신경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지력과 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아세틸콜린인데, 그걸 만드는 세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굉장히 작은 요 구조물인데 여기에 보면 핵이 3개가 있다고. 미디얼 septal nucleus, diagonal band of Broca, nucleus basalis.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이 작은 부분이 파괴되게 되면은 우리는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자, 해마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마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세틸콜린을 바로 이러한 기초 전뇌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자, 이게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MRI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MRI에 보면 바로 여기 딱 그 십자선 안에 있는 이 작은 부분이 이게 바로 Nucleus basalis of Minot라는 거야.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이거 망가지면 우리는 거의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억력은 뭐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과거 일 다 까먹게 되는 거야. 여러분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저장해 놓은 사진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물론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다 중요하지만 아세틸콜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깨어있게 만들고 작업 기억. 방금 단어를 읽었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그럼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방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한 단어들을 갖다 기억하니까 그걸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작업 기억이에요. 해마가 고장나면은 이걸 못하게 되고, 또 해마가 고장나지 않아도 바로 아세틸콜린 공급원이 고장나게 되면, 이렇게 작은 부분이 파괴되게 되면 우리는 해마에 저장된 기억을 끄집어낼 수 없는,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디스크가 나간, CPU가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가 들어와도 바로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날아간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 박사 말대로 아세틸콜린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면은 치매 환자들에게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감퇴된 사람에게서도 그 건망증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벌써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죠? 예, 이미 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그러한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신경세포고 엑손, 축삭이죠. 쭉 나가서 그 축삭 끝에 엑손 터미널에서 뭐가 돼요? 이제 전기 충격이 엑손 터미널에 딱 가면은 거기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 그 분비가 돼서 그 다음번 신경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가서 붙죠. 그 공간을 보고 신경에서 시냅스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시냅스에 뭐가 있냐? 효소가 있어. 이렇게 해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고요. 이 효소가 만약에 이 효소를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시냅스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게 되니까 콜린성 신경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착안해서 약을 만들었어요. 약을. 그게 바로 뭐냐? 도네페질이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내과 의사들이 치매 환자한테서 가장 많이 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을 하나 꼽으라면은 그게 바로 도네페질이에요. 옛날에 아리셉트란 그 상품명 있죠. 아마 여러분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보면 그 할머니들 약병을 잘 보세요. 도네페질 혹은 아리셉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많이 쓰거든요. 그냥 제가 기억력 약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면 알아요. 아, 기억력 약 하면 도네페질. 그런데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한테 이 도네페질을 투여했더니만 6주부터 MMSE 스코어가 올라갔어요. MMSE가 뭐죠? 미니멘탈 스케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의 기억력 장애를 호소할 때 치매인지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MMS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링크 걸어놓을게. 여러분들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한국어 버전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쁜 부모님이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문제를 풀게 하세요. 점수가 24점 이하가 나오면은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는 거죠. 아, MMSE 스코어가 올라간 거예요. 6주 때부터 올라갔잖아요. 24주까지. 그래서 도네페질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억제하는 약을 치매 초기 환자에 썼더니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아, 아세틸콜린이 정말 기억력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양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오늘 제가 강의하는 HX106이라고 하는 천마
복합 식물 추출물이 정말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바로 이러한 아세틸콜린 활동을 증가하는 그러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 동물에게 그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됐는지 감퇴됐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를 알려드릴게요. Y-메이저 테스트가 있어. 여기 보면은 이게 미로죠. 이게 미로인데 방이 세 개가 있어요. A, B, C. 이게 120 각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쥐를 딱 가운데다 놓으면 쥐가 어떻게 돼요? 이 쥐라는 동물은 한 번 간 곳은 안 가게 돼. 그래서 이 쥐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이쪽 방에 갔어. A란 방을 가서 그 다음에 어딜 가? 다시 A로 안 가고 자기가 가보지 않은 방 B나 C를 가게 된다는 거지. 그럼 쥐가 방금 A를 갔다가 나왔어. 그러면 그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거기를 다시 안 가잖아요. 자, A, B, C. 그러면 쥐가 어떻게 돼? A, B, C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A, C, B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쥐들이 마지막으로 간 데는 안 가고 다른 데를 가게 돼. A를 갔으면 B나 C를 가게 되고 B를 갔으면 C나 A를 가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패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치매에 걸린 쥐나 혹은 어떤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스코폴라민 같은 약물을 투여한 쥐들은 기억력 상실증에 걸려서 이런 패턴이 나와. 계속 간 데만 가는 거야. 요 밑에도 가야 되잖아. 여기 안 간단 말이야. 여기 보면 차이가 딱 나죠. 벌써 이 패턴을 보고 그래서 이 비율을 잰 거예요. 쥐들이 마지막 간 곳을 얼마나 안 가고 다른 곳을 갔는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발 행동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 비율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나타내서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인지 능력이 뛰어난 거고 만약에 어떤 쥐에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약물을 투여했다. 정말 그 약물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spontaneous alteration, 자발 행동 변경 비율이 올라가는 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비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 약물이 그 쥐에게서 기억력을 감퇴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그 값이 자발 행동 변경 비율.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동 회피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수동 회피 시험이 뭡니까? 자, 쥐라는 동물은 밝은 데 있는 걸 싫어하고 어두운 데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밝은 데다 쥐를 놔두고 딱 문을 열면은 쥐가 저기 어두운 방이 있네? 딱 그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밑에다가 전기줄을 깔았어. 거기 들어가면 감전되게 해놓은 거지. 그럼 쥐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어두운 데구나. 이게 쥐구멍인가 보다 하고 쥐구멍에 싹 들어갔더니 아이고 하고 그냥 전기 충격을 받게 돼. 학습을 한 거지. 그 다음 날 이제 쥐가 이제 그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 날 똑같은 환경에 넣으면 어떻게 돼? 이제 밝은 방에 놔둬서 그리고 문을 딱 열어준 거야. 그 어두운 방에 문이 딱 열렸어. 그럼 쥐가 정상적인 쥐라면 어제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갔다 혼났잖아. 그걸 기억하니까 치매 걸리지 않은 쥐라면 거기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고 쥐가 주저하고 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과거 일을 까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 들어가게 되겠지. 이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가는 그 시간, 그걸 레이턴시, 그 지체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재본 거예요. 만약에 치매 걸린 쥐면 어떻게 돼? 레이턴시가 아주 짧겠지.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이제 망둥이 같은 쥐지. 여러분 망둥이 낚시 안 해봤어요? 망둥이를 딱 이제 잡으면은 여러분 이제 잡은 다음에 다시 놔줘봐요. 그놈이 와서 또 물어. 방금 그 낚시에 걸려서 아팠는데 망둥이들을 기억을 못해. 제가 볼 때 망둥이들 레이턴시는 한 5초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쥐들도 인지 능력에 장애가 온 쥐들은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고 인지 능력이 좋은 쥐들, 예를 들어서 어떤 쥐한테 약물을 준 거야. 이 장 박사가 만든 이 약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실험을 했을 때 그 약물을 처리한 쥐에서는 레이턴시가 올라가야겠지. 또 반대로 어떤 약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를 유발한다면 그러한 약물을 먹은 쥐는 어떻게 돼? 레이턴시가 아주 짧아진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테스트 봤어요. 아까 첫 번째에서 뭐였죠? Y-미로 테스트, Y-메이저 테스트에서는 spontaneous alteration, 자발 행동 변경 그 비율이 높을수록 순간 기억을 방금 갔던 방은 안 가는 거야. 마지막에 갔던 방은 안 가고 새로운 방을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쇼텀 메모리, 순간 기억을 보는 그 테스트고 그 비율이 높을수록 그 기억력이 좋은 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 수동 회피 시험에서 뭐라 그랬죠? 레이턴시를 봐야 돼. 레이턴시가 길수록 장기 기억력이 좋은 거지. 예. 자, 그래서 이제 논문 리뷰를 해볼게요. 이건 Korean Journal Food Nutrition. 이거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상당히 흥미로워요. 동물 실험에서 HX106, 자, 한국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천마등 복합 추출물.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자, 이 동물 실험이 중요해요. 자, 스코폴라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스코폴라민은 항콜린 기량제예요. 그걸 주게 되면 여러분 기억력 장애 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기억력을 장애 일으키는 약물을 주기 전에 HX106 그 천마등 복합 추출물을 먹인 거예요. 쥐한테. 그걸 주고 나서 바로 이러한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는 스코폴라민을 주사하고 나서
아까 제가 얘기한 Y 미러 테스트, Y 메이저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 아까 뭐라 했죠? spontaneous alteration 그게 높을수록 인지 능력이 좋은 거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 DW는 이거는 그 포도당 주사지. 포도당 주사하고 스코폴라민을 같이 주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에 비해서 기억력이 엄청 떨어지네. spontaneous alteration이 엄청 떨어져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옆에 HX106N을 미리 복용한 주에서는 스코폴라민을 주더라도 자, 보세요. 기억력이 감소가 안 됐어. 기억력이 감소가 안 됐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DNG가 바로 도네페질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치매 치료제 있죠. 그거보다 오히려 더 좋게 나왔어. 이게 굉장히 저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식물 추출물 식품 보조제가 도네페질보다 성능이 더 좋다? 아 이건 전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 기억력을 봐야죠. 장기 기억력을 보면 뭐 해야 된다 제가 수동 회피 시험에서 레이턴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레이턴시가 높을수록 장기 기억력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여기서도 진짜 충격적인 게 자 보세요. 자 스코폴라민하고 그 포도당 같이 줬을 때 이렇게 감소가 됐어. 스코폴라민 포도당이 당연히 스코폴라민을 그 억제하지 못했겠지. 근데 여기 보면 HX106N을 미리 먹인 쥐에서는 스코폴라민을 주더라도 기억력 감소가 물론 좀 감소하긴 했지만 상당히 이 그 포도당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덜 감소가 됐다 이 말이야. 즉 그 말은 뭐예요? 스코폴라민에 의한 장기 기억력 손실을 바로 이 HX106N이 막아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도네페질하고 보면 통계학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이 말은 도네페질을 주나 HX106N을 주나 비슷하게 장기 기억력 저하를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이죠. 와우, 식품 보조제가 이 정도 역할을 할 수 이 정도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자, 요즘 그 치매 환자들이 많고 치매 환자의 60에서 70%가 알츠하이머 환자 아닙니까? 여러분 알츠하이머가 왜 생기죠? 바로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이타 25, 35라고 하는 그 독성 펩타이드가 있어요. 그게 생겨가지고 치매가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뭐죠? 베이설 포브레인에 가가지고 그 콜리너직 뉴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콜리너직 뉴런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 뇌 전체가 다 아세틸콜린 부족 현상이 되니까 해마도 작동하지 않고 되뇌피질도 작동하지 않게 돼서 사람이 완전 치매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치매가 되는 건데 그러한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을 이제 쥐한테 투여한 거야. 그래서 그 쥐로 하여금 순간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만든 거죠. 근데 그러한 독성 아밀로이드를 주사하기 전에 쥐한테 7일 전에 미리 HX106N을 먹인 거예요. 그렇게 먹인 쥐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도네페질 아까 그 대표적인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을 먹인 거죠. 먹이고 나서 어떻게 됐나 그거를 보니까 놀라운 게 또 밝혀졌는데 베이타 아밀로이드를 갖다 투여해서 기억력 저하가 일어난 건 이제 분명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보세요. spontaneous alteration 단기 기억력이 이렇게 저하가 됐다고. 그런데 HX106 투여한 쥐에서는 이 도주에 비례해서 기억력 저하를 막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의 보면 도네페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금 성능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 심지어는 아밀로이드 펩타이드에 의해 가지고 생긴 기억력 저하도 미리 천마 등 복합 추출물을 먹이게 되면 도네페질과 비슷한 수준의 기억력 저하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 논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장기 기억력을 보는 바로 수동 회피 능력에서 레이턴시를 봤는데 레이턴시 역시 아무 약물도 처리하지 않은 쥐에서는 이렇게 감소가 돼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은 천마 추출물, 천마 등 복합 추출물 HX106 투여한 쥐에서는 그러한 독성 단백질이 들어오더라도 자, 기억력 저하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레이턴시가 거의 보존이 됐죠. 그 옆에 있는 도네페질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와우, 이게 사실이면 이 약물을 가지고 한번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임상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HX106N이 치료제 도네페질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세틸콜린 효소를 억제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추출물을 먹인 쥐에서 그 해마하고 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그 효소의 활동을 보니까 확실히 HX106N을 먹은 쥐에서 어떻게 돼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억제됐다는 게 나온 거예요. 도네페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여기 보면은 IC50 그 효소의 절반을 억제하는데 그 필요한 농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도즈 디펜던트예요. 도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억제하는 효과가 커진다는 게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HX106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기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네페질과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활동을 저하시켜서 뇌에서 아세틸콜린의 양을 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양리학적 기전까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동물 실험에서 나온 이러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사람에게서도 있을까? 예, 바로 그거에 관한 또 논문이 또 나왔어요. 이거는 Korean Journal Biological Psychiatry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류인근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에 보니까 평소에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는 75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8주간 이 가짜약 또는 천마 등 복합 추출물 섭취 후 작업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을 측정을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밝혀져서 8주 만에 여기 보세요. 이 HX106을 8주간 먹은 성인에게서는 이렇게 인지 능력, 작업 기억력, 여기서 말하는 건 워킹 메모리예요. 워킹 메모리 테스트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어. 하지만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서는 그러한 향상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밝혀졌는데 이게 굉장히 위대한 실험인 게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 이중 맹건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주는 의사도 내가 지금 무슨 약을 주는지 모르고 그 테스트 약을 받는 환자도 이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는 거지. 그 방법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 작업 메모리 점수가 올라가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망증 심한 사람들이 이걸 먹고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나온 아까 기억력 향상 효과가 진짜 사람에게서도 이게 발견이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논문에 진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그래서 학자들이 이 가짜약과 HX106 이 식품 보조제를 먹은 사람 간에 이 뇌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MRI를 찍은 거예요. MRI에서 FA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Fractional Anisotropy라는 게 있습니다. Fractional Anisotropy 값을 측정한 거예요. 이 값이 높을수록 그 와인 매러 회백질, 그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그 파이버가 있는 그 회백질에서 이 FA 값이 높을수록 그 파이버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위에는 가짜약을 먹은 그룹이고 밑에는 그 HX106 그 식품 보조제를 먹은 그 뇌를 찍어 보니까 FA 값이 훨씬 증가가 되는데 양쪽 측두엽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두정엽에서 FA 값이 증가가 돼 있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 밑에는 HX106N을 복용한 그 그룹이고 위에는 그냥 가짜약을 먹은 그룹이에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 그분들이 작업 기억력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신경과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그 파이버가 증가된 걸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아까 그 spontaneous alteration 점수 올라간 거, 레이턴시 올라간 게 실제로 사람에게서는 이제 동물에서는 우리가 워킹 메모리 테스트 못 하잖아요. 동물들은 IQ가 낮으니까. 사람에게서는 워킹 메모리 테스트 했는데 그것도 올라갔고 실제로 MRI에서 신경과 신경세포 간의 그 커넥션이 증가된 걸로 나왔다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 그러면 그 약이 도네페질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면 도네페질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여기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 학자들이 콜린성 부작용, 피로, 졸림, 소양증, 두통, 빈도를 대조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없어 통계학적으로요. 와우.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이게 정말 실화인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좀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천마 등 복합 추출물 HX106N의 정기적인 섭취는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고 그 이유는 뇌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준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지 능력을 좌우하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해서 콜린성 뇌신경 활동 강화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임상에서 치매 환자에게 널리 사용된 도네페질의 경우 콜린성 부작용이 심해서 주의를 요하는 데 비해서 HX106의 경우 부작용 발현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제 논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확실히 식품 보조제로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식품 보조제고 또 제 방송을 보시고 야 이거 먹으면 뭐 치매가 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맛이 좀 코코아 맛 같고 분말이에요. 그냥 물에 안 타먹 입에서 그냥 그 침으로 녹여가지고 복용해도 되는 맛은 꽤 괜찮았습니다. 병의 진단과 치료는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식품 보조제 치고는 이 정도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건망증이나 기억력 감퇴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 인생에 5%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